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박사 유동학 박사가 진행하는 부귀영화. 오늘은 부두환 국장님께서 출장 중이라서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지금 현재 좌우 대립에서 좌파에 비해서 지리맹렬한 우파를 진두지휘하면서 맹해직인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달성궁 사저에 계시면서 2017년 탄핵 이후 9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시면서 정치계에 본격적인 발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작년 대선 때 잠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잠시 나타났죠.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만큼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수도권과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 정치 지형을 균형 있게 바꾸고자 보수의 선 명예위원장으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던 것을 보면서 저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구 서문시장이 아니고 칠성시장에 먼저 나타나서 현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군 생가를 들러서 충청북도 국민의힘 지사인 김영한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다시 대전에 가서 옛날에 친박계였던 현 대전시장이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인 이장우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다시 거기서 공주로 가서 충청남도에, 공주에서 충청남도 도지사이자 현재 충청남도 국민의힘 지사 후보로 나온 김태흠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부울경 지역, 먼저 경상남도 서부 지역의 중심 지역인 진주의 중앙시장을 다녀가시면서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나온 현 지사인 박완수 후보를 지지하고, 다시 울산에 가셔가지고 울산의 국민의힘 후보인 김두겸, 그 다음에 울산 남구의 김태규 국회의원 후보, 그 다음에 다시 부산에 기장으로 가시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영준 씨와 지금 뜨거운 선거 분위기로 우쭉 닥오르고 있는 부산 북구 갑의 박민식 후보를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은 또 옛날에 친박계이자 태극기 부대에 이끌었던 의리의 사나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러 원주 중앙시장과 행성을 다녀오셔갖고 내려오면서 일제강점기 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몇 년간 교사로 재임했던 문경의 청운각이라는 곳에 들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는 급기야 마지막 피날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선거는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구의 보수의 심장하면 대구죠. 그래서 특히해서 보수의 상징과 같은 시장이 바로 점포수 4,000개나 되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였던 대구 서문시장에 들려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다시 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대구 수성모시에서 또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추경호와 김부겸의 대구시장 아주 그 스릴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 추경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종횡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옛날부터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성장시켰던 이승만, 박정희,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떠오를 수밖에 없죠. 박정희와 유경수, 우리 영부인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사기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동도 심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만은 9년 지나서 그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 잘한 게 없이 단임으로 끝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까지 될 만큼의 나쁜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이제 정치적 판결이 남았는데 아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벼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유명했던 그 영화 있죠. 단종에 받들었던 왕가 사는 남자입니까? 이번에 완전 신드롬을 일으켰죠. 유해진 씨가. 그 단종도 그 당시는 세조의 계유정난, 1454년 계유정난에 의해서 주도권을 잡고 또 세조로 즉위하면서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군으로 강등됐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인데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복권이 돼서 다시 단종으로 복권이 되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또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 탄핵을 막지 못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수들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리도 없고 아니 자기가 소속된 당 대표의 얼굴을 갖다 두 번이나 탄핵시킨 정당이 보수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 얼굴에 침 뱉기죠. 예? 그런 정당이 아주 지리밀란당이 보수당이다. 보수당은 이번 기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후손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파의 상징과 같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을 다니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만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옛날같이 선거의 여왕 때같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나가면 15%, 20% 이렇게 막 완전히 표가 바뀌가 져갖고 완전 판세가 완전 바뀌었거든, 당락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한 7% 정도 차이를 두지 않겠나. 특히 그 뭐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남도 사실 보수의 심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의 허파라고도 볼 수 있을 지역이죠. 경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박정희 대통령이 일궜던 그 산업화를 일궜던 그런 울산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신문 칼럼 쓴 걸 제가 쓴 걸 한번 볼까요? 제가 2012년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을 바꾸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대총선과 대선을 이끌었는데 이 당시에 총선이 4월 달에 있었죠. 대선이 12월 달에 있었고 이 당시에 제가 대구의 영남일보로 통해서 해명 유동학의 동양학 산책으로 해가지고 명리학으로 본 박근혜와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의 대표였던 한명숙의 총선 운명 이래가지고 총선 3주 전인가 칼럼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대비하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 대한민국 언론 매체,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와 방송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이 총선에 앞서갈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대표의 총선 운명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예상과 다르게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운세가 워낙 좋아서 반드시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 뭐 이때 당 이름도 새누리당이 예상의 선전을 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그 칼럼이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밑으로. 제일 밑에 결과적으로 저 밑에 그 뒤에 보시면 좀 확대해 줄래요? 예, 거기 자 좀 확대. 예, 총선에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해놨죠. 올해 봄과 여름 운세는 1월을 제어하고 매우 좋게 흐른다.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의도한 구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대표 운세는 65세 이후에 급제대운이라는 말은 뭐냐?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킨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총선이 벌어지는 기간에 수많은 반대 세력이 생기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명숙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진보당과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김용민 의원의 막말 논란이라든지 통합하면서 공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상외로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죠. 막 그런 일이 2012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14년이 지난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박빙 선거에서 3%에서 5% 되는 이런 구간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소리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프로를 보면 신문 칼럼에 이 결과적으로 총선 운명 2를 보시면 자, 올려보세요. 하나하나씩. 자, 여기서 좀 진하게 해주세요. 예. 152대 127.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전 대표의 성적표가 나타난 겁니다.
과반수를 넘은 거죠.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을 비롯한 모든 신문 방송이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여대 야소의 결과를 낳았죠. 결국 두 사람 댁에서 박 위원장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라면 엄청난 돈이 투입된 좀 진하게 해주시갖고 엄청난 돈이 투입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등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주통합당의 승리가 모든 언론이 예상했습니다. 방송 언론이. 그러나 다 빗나갔죠. 이게 뭡니까 이거? 에? 아니 과학적이라며. 사회과학적이라며. 그러나 필자는 영남일보 3월 22일자 동양화 산책에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박 위원장과 한 대표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박 위원장의 승리를 예측했죠. 천운이 돕는 자와 돕지 않는 자에 대한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자평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고급 학문입니다. 여러분은 자평명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하고는 다른 통계 예측학입니다. 통계학이죠. 학적 개념이 아니고 유추 개념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평명리학은 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난립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독일어 공부하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음양 오행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파면 팔수록 어려운 것이 자평명리학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만 공부하면 자평명리학은 10중 8구는 예측이 적중합니다. 반드시. 제가 그동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신문지상으로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칼럼을 계속 썼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기업인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제 칼럼을 조사해보면 말지만 무조건 10중 8구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예단하는 학문이 명리학의 매력인데 정통 이론에 입각한 자평명리학 공부가 필수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그냥 수백 개가 되는 이상한 뭐 신살이니 당사주니 뭐 물상론이 어떤 이 검증되지 않는 이론이 아주 명리학인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 자평명리학의 3대 기본 텍트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이었던 자평진전, 그 다음에 조우 이론을 설명한 궁통보감, 사주의 강약의 기세로서 판단하는 적천수를 여러 번 통독한 뒤 그 외에 사주책경이라든지 육신통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직업 적성 분석 등으로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사고로 명리를 풀이한다면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의 생일은 44년 4월 16일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쭉 보면 아까 신문 칼럼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한명숙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운이 결국 선거 기간에 공천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반란에 일나고 탈당으로 민주당 표를 장식하고 또 구설수를 상징하는 상관의 기운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라든지 한 대표의 패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명리는 정확히만 공부하면 선거도 8할 9할은 반드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인문명리학자 입장에서는 명리를 보면요. 어려운 게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생일월일이 직접 상담하기 전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저기 진짜 생일월일인지 거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를 보시는 분이 어떤 유명한 인물의 생일월일이 정확한 게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천군만마와 같은 아주 정보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거. 옛날 또 칼럼 알아보면. 그 당시에 우리 또 대선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달에 제가 쓴 칼럼입니다. 2012년 10월 달에. 대선을 한 몇십 일 남겨놓고 쓴 거죠. 날짜를 한번 보여줄래요? 날짜. 10월 4일 날 썼죠. 그 밑에. 10월 4일 날. 2달 전에 쓴 칼럼입니다. 대선.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느냐. 뒤로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대선 후보가 70일 남겨놨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 특히 그 기신운이래. 내가 기피하는 기신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 기피하는 운이 오면 이 말입니다. 소송이나 관제구술 등이 발생하고 주위의 환경이 장애물로 돌변하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상관운이라 하는데 앞에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 밑에 그 말이 참 중요하죠. 특히 조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곤란해질 것이다. 진중하게 처신하면 조직 관리에 신경을 해라. 이 고비를 넘기면 대선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했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박근혜 그 당시에 후보께서 강원도 인제에서 유세를 마치고 춘천으로 가는 길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가시고 뒤따르던 유세 차량이 보좌관들이죠. 타고 가던 차가 너무 과속을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그 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입니까? 김우동 상황실장이 애석하게도 두 분이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세 중에 초상집에 가시고 그런 슬픈 일이 있었죠. 결국 그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는 50%가 넘는 108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측근들이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사주가 지금은 그러면 올해가 자, 지금은 이제 과거 이야기고 올해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제가 운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주가 1952년 2월 2일 이거는 정확한 거죠. 시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오전 8시로 해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진시죠. 진시를 기본적으로 해갖고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1952년 2월 2일은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의 시작은 신정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구정 1월 1일도 아닌 반드시 입춘이 나타나야 됩니다. 입춘. 그럼 입춘은 언제냐? 입춘은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2월 5일이 입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일이죠. 그래서 보통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동기들이 다 용띠입니다만은 생일이 입춘이 이틀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주로 볼 때는 용띠가 아니고 토끼띠로 보면서 그 전에 12월달 소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지가 저 도표 났던 간지가 토끼띠 신묘년 그 다음에 달이 신축월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참 좋죠. 권력 의지가 강하고 아주 과묵한 무인일주입니다. 저 무인일주라는 글자를 여러분 시즌에 보시면 뭐 명리를 모르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저 무인이라는 것은 밑에 글자가 보면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평관이라고. 그리고 평관 밑에 아주 좋은 글자가 하나 있어요.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장생. 저거는 뭐냐? 12운성이라는 이론, 명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 장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팬덤층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과 인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 장생이라는 용어는 뭐냐? 명리학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8대간법이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그러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격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강약을 보는 억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겨울에 얼어있는 땅과 같은 것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조우 이론이라 하거든요. 그런 3대 간법에다가 또 하병충해합이라든지 십강구조로라든지 각 위치별로 보는 또 궁성이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신살이나 뭐
하평충 폐합으로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간법을 저는 8대 간법이라 해가지고 명리를 8개의 큰 타이틀의 이론으로서 촘촘하게 분석해갖고 적중률을 높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 장생이라는 이론은 뭐냐? 명력의 이론 중에서 뭐 아주 기초입니다만은 12운성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이론을 생로병사의 이론을 사주의 강약을 보는 이론을 12운성이라는데 그 중에 이제 탄생의 별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장생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 간에 신생아가 탄생하면 다 축복하고 박수를 치듯이 침 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운성에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는 인물은 반드시 인덕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생일이 무인일주죠. 저기 바로 사랑과 인덕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이거는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살아계신 분들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무조건 다 나타났는데 사람이 그런 데까지 모이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증명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갔던 그 지방선거를 도로 갔던, 총선에 돌아갔던 선거구에서 거의 8, 9알이 다 떨어져 붙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는 거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때 구름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예측했습니다만은 보수들이 반드시 가져가는 것은 경북을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경남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경남도 박한수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이래 보는데 여론조사는 뭐 어떻게 되지 제가 봤을 때는 박한수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경남도 보수파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경북, 대구, 경남 보수의 벨트죠. 그 다음에 충남 김태현 후보 그쪽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최소한 5개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운세가 어떻냐? 아까 그 도표를 보시면 사주 명조를 다시 보여주시면 저 사주는요 축월에 무토를 해갖고 원래는 저 사주를 볼 때는 태어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격국이로이라 하거든요.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 활동 방향을 나타내고 부모 형제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유전자를 나타내고 사회적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격국이로입니다. 격과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사주에는 격과 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축월이거든. 얼어있는 땅이에요. 저 얼어있는 땅에 무토라면 무토는 무슨 뜻이냐? 상과 대지를 나타냅니다. 좀 춥죠. 그런데 그게 드러난 게 뭐냐? 그 지장간이라 해갖고 축토 밑에 지장간이라 해갖고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장간이라는 이론은. 명리학의 학문은 하늘의 에너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는 우리가 띠를 이야기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지장간이라고 땅 밑에 에너지가 각 글자별로 3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땅에 하늘의 에너지를 숨겨놨다 해갖고 지장간이라는 그 지장간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주 8자가 아니고 사실은 명리학은 사주 20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장간이 하늘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원래는 월에 겁재가 있어갖고 월겁격이라 합니다만은 저 축토라는 글자 안에 적당한 물하고 그 다음에 금하고 토가 숨어 있거든요. 그 표시를 좀 해줄래요? 진하게. 축토 태어난 달에
개신기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예. 저기 신금이 하늘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잡기. 원래 잡기라는 말은 음력 3월, 음력 6월, 음력 9월, 음력 12월을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충미월은 잡기라 합니다. 즉 토의 기운이거든요. 한절기예요. 저 한절기에는 지장간이 무조건 3개씩 들어있는데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하늘에 드러났을 때 그걸 격을 정했을 때 앞에 잡기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 신금이 2개나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 사주는 잡기 상관격이랍니다. 저 상관격은 구설수 많이 오르고 오해 비방을 많이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에 탄핵당할도 그 좌파 언론 매체들이랑 엄청난 선전선동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후리쳐 당했죠. 그게 저기 상관의 특징입니다. 그럼 저 상관을 조절해야 되는데 뭐로 조절하느냐? 저 상관은 색일인자, 저 사주의 시에 있는 편인 불로서 조절하는 겁니다. 쇠를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병원년이죠. 병원년. 병원이라는 글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명예를 회복하는 아주 좋은 운이 온 겁니다. 특히 오라는 글자는 말이라는 글자는 저 생일에 있는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평관하고 인호합을 해가지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평소에 동요하지 않는데 반합이나 삼합이 되고 육합이 되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 평관이 움직여갖고 지금 박근혜 신두름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파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구도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월 3일 날 지방선거 뚜껑을 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신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또 한 6월 4일쯤 되면 우리가 또 밤새다가 유세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겠죠.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니면서 어느 정도 판세를 바꾸는 건지 조만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유난히 2번이나 유세 장소 갔던 곳이 경상남도죠. 진주, 남해, 창원, 마산 지역. 그죠? 엄청난 구름 일파를 몰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박한수 후보가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죠. 막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여론조사는 김경수 후보가 압도하고 있고 또 어떤 조사는 박한수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박한수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명운이 어떤지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쪽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생일까지는 54년 양력 9월 22일, 음력으로는 8월 26일이라고 박한수 후보가 2014년에 경남도민일보에서 자기가 주민등록 생일하고 다르다고 진짜 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같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생리를 제시한 후보를 보면 설명하기가 정말 좋죠. 조금 아쉬운 거는 시까지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박한수 후보의 생시까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생일까지만 보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죠. 정확한 생일이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사주라는 것은 생일까지만 갔을 때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하면 띠가 60개고요. 60갑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갑자가 결정되면 달이 12개니까 띠하고 달만 같은 경우는 720분의 1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생일이 60갑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일까지 갖추면 43,200분의 1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시까지 곱하기 12개를 하면 51만 8,400까지인데 시가 분까지 정확하면 여기 곱하기 3을 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리학은 이론상으로 155만 2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경우에 없는데 AI 수준이 아니면 사주를 정확히 보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배우기가 힘든 학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예? 자, 그러면 박한수는 어떤 사주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딱 볼 때 연월일치를 스캔을 뜹니다. 그럼 이분은 갑오년이죠. 갑오년. 갑오년이는 54년생이 갑오거든요. 저 갑이라는 글자는 나무고 오라는 글자는 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아주 중요하죠. 개유월입니다. 개유월. 저 위에 개는 시커먼 글자는 뭐야? 적당한 옹달샘 같은 물이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물이죠.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 닭이라는 글자가 있죠. 저 글자가 당유자인데 지금 금을 나타냅니다. 생일이 또 뭐냐? 신사일이죠. 그러면 박한수 후보는 말이죠. 자,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난 달에 두 글자가 있잖아요. 계유 중에 특히 밑에 글자가 중요합니다. 저걸 월지라고 하거든요. 지에 태어난 달에 천간에 있는 거는 월간, 지지에 있으면 월지라고 하거든요. 만약 연간에 있으면 연간, 지지에 있으면 연지, 월에 천간에 있으면 월간, 지지에 있으면 월지. 특히 월지가 중요합니다. 저 6월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거는 사주를 볼 때 태어난 달에 있는 지지를 먼저 봅니다. 월지를 먼저 말합니다. 6월에 생일에 있는 것을 일간이라고, 지지에 있으면 일지라 하거든요. 생일은 일간, 일지가 다 중요한데 특히 일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6월에 신금일주라고 합니다. 6월에 신금일주. 아니면 6월에 신사일주라거든요. 그러면 저기 6월에 신금은 뭐냐면 저건 격국으로 보면 걸록격이랍니다. 여러분 시청자께 그 개유월에 보면 밑에 글자에 비계라는 글자가 있고 걸록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걸록격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걸록격은 조직의 녹을 먹어라. 옛날 그대로 나라의 녹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어라. 그리고 저 걸록이 있는 사람은요. 막내라도 맞이 역할을 할 만큼 맞이의 역할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근데 제가 박한수 후보를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박한수 후보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통영에서 아주 빈농의 자식으로 자기 형님하고 자기 차이가 나이가 19살이 나고 그 위에 또 두 분의 누님도 계시고 태어났는데 쌍둥이 남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한수 후보의 여동생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하고 무려 19살 차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남 삼녀의 집안이죠. 큰형하고 자기가 19살 차이면 거의 아버지 뻘 아닙니까? 형이지만은.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오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생산직으로 특히 어떻게 인연이 계기가 돼요. 방통대를 다니다가 경남대 행정을 가갖고 이분이 7급 공무원도 합격하고 하다가 나중에 행시 합격해가지고 행정관료로서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고 창원시장도 하고 지금 현 경상남도 도지사가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걸록격이라는 글자는요, 정관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이 걸록격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떤 글자가 나타나야 되느냐? 저 생일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죠. 생일에. 빨간 글자. 생일이 뱀날인데 저 글자가 나타나면 저 사주가 좋다. 성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글자가 그냥 걸록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걸록이는 반드시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 사주는 생일에 정관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초중학교 때 별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도 공고를 나와가지고 입시전적으로 7급 공무원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해갖고 쭉 가다가 결국 민선 창원시장과 국회의원도 하다가 경남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걸록격이 필요한 정관이 저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럼 올해 운세는 어땠느냐? 저분한테는 좋죠.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병원년이죠. 병원년. 그래서 박한수 후보에게는 원래 정관운이래 갖고 자기가 원하는 명리학에서 격국을 받쳐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신한 용어를 씁니다.
이 서로 상자 신을 나타내는 신자를 쓰면 상신한 용어인데 이 상신한 용어는 자평진전밖에 없어요. 즉 격국 이론을 설명한 명리 3대 고서 중에 하나가 자평진전이라는 책인데 제가 박사 논문이 자평진전의 중화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국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이제 분석해갖고 학위를 썼는데 이 박한수 후보가 바로 이 정관이 강하게 있고 원래 정관을 올랐기 때문에 박한수 후보는 운세가 원래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후보에게 이번 달에 상당히 올해가 희망이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쟁자도 김경수 후보도 희망이 있으면 둘이가 진짜 삐까삐까하겠죠. 그래서 피 튀기는 싸움이 운으로 봤을 때는 박한수 후보도 운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렇게 사주를 보면요. 걸록격에다가 관이 있는 사주, 저렇게 정관이 있는 사주, 정제와 정관이 있는 사주가 격이 좋은 겁니다. 저 박한수 후보 사주를 한번 보세요. 식재관이 다 있잖아요. 정관에 식신과 정제, 지지에 정관, 편관 다 있죠. 그래서 저분은 관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시에 있는 상관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생일까지만 봐도 저분은 우리가 3대 복신이라 해갖고 명리학에서 6친으로 해석을 하는데 음양오행을 식재관인이 다 있는 사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식재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경수 후보 거를 잠시 한번 볼까요? 김경수 후보는 직접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나온 사주를 보니까 67년 12월 1일로 나와 있죠. 자, 김경수 후보는 보세요. 67년생이면 원래 내년에 한갑입니다. 그죠? 내년 한갑이죠. 왜? 내년에 정민년이거든요. 저 김경수 후보 띠를 한번 보세요. 정민년. 태어난 달이 신의 월이죠. 돼지달입니다. 저 시커먼 글자가 돼지를 상징합니다. 돼지해인데 거대한 호수물을 상징하죠. 위에 식신, 저도 연구 분석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원래 식신인 사람이 좀 착해요. 자, 그 다음에 기토. 겨울에 얼어있는 땅을 질퍽질퍽한 논밭입니다. 생일도 기해거든요. 그러면 저 기해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저분은 경제관념이 정확합니다. 정제격은. 근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논밭이 어때요? 질퍽질퍽한 기토탁임이라 해갖고 흙탕물이 된 겁니다. 벌판 같은 거. 근데 저 생일의 밑에 그 정제라는 글자 밑에 보면 12운성에 태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저 태가 있는 사람이 특이하게 말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동안이에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5살, 10살 더 어리면 어때요? 좋죠? 우리가 김경수 후보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김경수 후보는 저하고 한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는 65년 4월 17일 오전 8시생인데 저하고 2살 차이 나는데 얼굴 보면 어때요? 김경수 후보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뭐냐? 저 김경수 후보께서는 달하고 생일이 태자가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비해서 한 내가 봤을 때는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태자, 기해일주. 그러면 저 글자는 겨울에 논밭인 거예요. 그럼 어떤 글자가 나타나면 가장 좋으냐? 원래 태양불이 나타나야 됩니다. 태양불. 근데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운세를 잠시 한번 볼까요? 예. 그거 좀 진하게 해줄래요? 좀 크게 해줄래요? 김경수 후보는 2015년부터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죠. 저 병호라는 대운이 있는데 저 10년간이 김경수한테는 최고의 운세입니다. 태양이 뜬 거예요. 발을 정자. 저기 기토라는 땅은 말이죠. 특히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기토라는 땅은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천간에 있습니다. 그게 병하라는 태양빛을 상징하는 병합니다. 그 김경수 후보가 2015년부터 10년간 들어온 거예요. 최고의 황금기가 10년 온 거죠. 네? 특히 5년 온 거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 5년간은 편인 저거는 뭐냐면 현실을 벗어나가고 쓴맛을 좀 보게 되는 글자예요.
아마 김경수 후보가 여러분 알다시피 드루킹 사건으로 교도소를 갔다 왔죠. 그래갖고 지금 다시 출마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그죠? 원래 여야를 불문하고 죄를 지어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물론 이제 선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원래 공당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내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뭐 제 개인적 속임. 자, 그러다가 25년부터 한번 보세요. 평관운이 왔죠. 평관운. 그죠? 저기 평관운은 사실은 그래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평관이라는 뜻은 뭐냐? 한 5년간은 실현과 아픔을 동반하고 자리에 안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기. 그 밑에 글자는 좋아요. 정의는. 예? 그 어떻든 간에 김경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38세부터 사오미 대운이 김경수 후보한테는 어떻든 간에 겨울의 논밭인데 가수원과 같은 논밭인데 척박한 땅인데 태양이 떴기 때문에 사오미라 해가지고요. 38세 특히 48세부터 10년간은 김경수한테는 굉장히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발을 정자 운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느냐? 그 밑에를 보시면 올해 잠시 보시면 병원년입니다. 병원년도 김경수 후보한테는 좋은 운이에요. 2026년 잠시 한번 보세요. 병오거든요. 그 한자가 정인이거든요. 저 글자 김경수 후보한테 아주 좋은 운입니다. 병오, 병오 좋아요. 그래서 김경수 후보도 올해 운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루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후보가 전직 도지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후보로 이번에 도지사 선거에 나오지 않는. 야, 이래 되면 지금 김경수 후보도 원래 운이 좋고 박한수 후보도 원래 운이 좋네요. 둘 다 원래 운이 좋네요. 그래서 원래 박한수 후보는 원래 정관 조직의 관이 나타났으니까 좋고 상신운이 좋고 김경수 후보도 원래 따뜻한 사회 인정서를 받는 정인운이 왔어도 좋습니다. 다만 김경수 후보는 이번 달 운세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김경수 후보는 저희 12월 2일이 맞다면 생일이 기해일주인데 이번 달이 5월 6일부터 한 달간은 개사월이거든요. 이 기해라는 간지하고 달의 간지가 개사인데 원래 운세는 김경수 후보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달의 운세가 개사하고 기해는 뭐냐? 저 위에 보시면 저 기해라는 글자하고 생일이 중요하거든. 기해라는 글자하고 개사라는 글자는 하늘과 땅이 부딪히는 기운이거든요. 저런 걸 우리 명리학에서 천극지충이랍니다. 특히 지지가 사회충을 맞았기 때문에 저기 원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 달의 운세가 약간 그러니까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경수 후보는 원래 운세는 반드시 좋습니다. 기해일주가 병오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김경수 후보한테는 가장 좋은 해예요. 그렇지만 여기 선거가 한 달 있는 이 달은 기해일주 입장에서 개사월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에 또 원래 운이 좋기 때문에 병오, 개사, 그 다음에 띠가 저기 양띠 아닙니까? 저 지지가 또 사오미를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도 원래 운은 좋습니다만 이 달의 운세는 약간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럼 이 달은 언제까지냐? 6월 5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이 달이 제가 이제 명리학에서 이 달이라는 말은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기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냐? 6월 6일 토요일이네요. 오전 12시 48분부터 갑오월로 변합니다. 그래서 갑오월이 되면 또 김경수 후보가 나쁜 달은 아니거든요. 참 그런데 이제 이 5월달 운세로 달 운세만 봤을 때는 약간 김경수 후보가 약간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흥미진진한 경상남도 도지사 김경수냐 박완수 아마 둘이가 선거 끝날 때까지 아주 아마 득표차도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서로가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를 지켜보는 그런 맛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운과 그리고 경남 도지사 선거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인문명리학적 관점으로 여러분과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총평으로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